네, 안녕하세요. 천년무 속닥속닥 오늘 23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자, 성국이 한 주간 별일 없었고. 네,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유, 또 한 주간 동안 못 보다가 또 만나서 건강하게 또 지내는 거 보면은 참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아유, 좀 코로나 확산세가 좀 무서운 상황인데 어쨌든 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고. 자, 오늘 나눌 영화는 뭐지, 성국아? 오늘 나온 영화는 이제 1992년에 개봉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 저수지의 얘기들. 아, 이거 영어 제목이 뭐였지? 레저볼 도그. 레저볼 맞나? 하여튼 뭐 되게 그 단어가 이상한 단어였어 보면서. 레저볼가 아마 창고. 네. 저수지도 되고 창고도 되고. 아무래도 좀 저수지의 개들이 좀 더 멋있지 않나요? 좀 있어 보이긴 한다. 뭐 감독 또 워낙 유명한 감독인데 소개 한번 성국이가 해줄래? 쿠엔틴 타란티노도 되게 유명한 감독이고 좀 유명한 영화로는 이제 킬빌 시리즈랑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랑 펄프 픽션, 헤이트풀 에잇, 장고 뭐 이런 되게 잔인하고 재밌는 영화 뭐 조금 덜 유명한 게 제키 브라운이라고. 아 그래요? 흑인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있는데 그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로드리게즈랑 같이 찍었던 영화 있어. B급 무비를 지향하면서 찍었던 영화가 그 스턴트 여자가 막 돌려까기로 남자 팍 때리면서 끝나는 영화였는데 데스프로프였던가. 자동차 액션 하는 거 있어. 그리고 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아, 그게 최신작인가? 그게 최신작이죠. 아, 참 하나하나가 다 진짜 그쵸, 주옥 같아. 주옥 같은. 정말 뭐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고 아마 안 좋아하는 감독 안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작품성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그쵸, 재밌어. 그쵸, 그냥 보면은 되게 너무 재밌고, 아, 흡입력이 그쵸. 너무 좋아서 요새 그리고 그 특유의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대사 위주로 끌고 가는 액션 영화임에도 약간 대사 위주로 끌고 가는 그 연출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멋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감독 자체가 수다장이야. 수다장이고 보면은 말 맞게 생겼어. 턱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영화에 자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최근에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에 대한 영화 다큐멘터리가 나왔어. 큐티 8인가 해가지고 쿠엔틴 타란티노 큐티 영화 8 영화 지금 나온 게 총 8편인가 같은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이 다룬 요 저수지 얘기들 이제 첫 연출작으로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다음 영화 펄프 픽션이 뭐 어마어마했지. 그때 어마어마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칸에서도 상을 받았거든. 네, 황금 종려상 받은 거라고. 황금 종려상이었나? 네, 아, 그랬구나. 그랬던 것 같다. 네. 황금 종려상 받았는데 사실 영화로 치면은 각 두 편을 연출한 이게 햇병아리 감독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화 두 편, 세 편째 되면은 이제 신인 감독이라고 잘 안 하는데, 뭐 미국이나 헐리우드 쪽 같은 경우에는 두 편, 한 세 편까지도 다 그냥 신인 감독으로 친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은가 봐. 그래서 뭐 세 편까지 찍는 거 가지고 뭐 신인 감독이 아니라고 그래. 뭐 그쪽에 뭐 리들리 스콧, 뭐 마틴 스콜세지는 뭐 어떤 뭐 찍는 영화가 20개, 30개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세 편까지.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저수지의 개들 펄프 픽션 두 편 찍은 쿠엔틴 타란티노는 완전 햇병아리 감독인데, 걔가 이제 그 펄프 픽션 나가지고 칸에 갔잖아. 칸에 가서 그만 막 어마어마한 감독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제일 많이 떠들었대. 그래서 막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자기가 제일 막 주도해가지고 떠들고 말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인싸. 아 근데 진짜 인싸기가 약간 다분해요. 본인 영화에도 막 본인이 막 출연하고 대사도 안 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쳐요. 막 그리고 펄프 픽션에서도 되게 많이 치잖아요, 대사를. 펄프에서도 퀸틴 나왔었던가? 네, 그 뭐냐 친구 사마리슨 친구 같이 차 타고 가는 거 나오고 막 뭐 햄버거 얘기하고. 햄버거 얘기하고. 기억난다. 진짜 재밌는 감독인 것 같아. 제일 좋아하는 퀸틴 감독. 저는 펄프 픽션이랑 개인적으로는 헤이트풀 에잇. 약간 분위기가 약간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헤이트풀 에잇은 좀 뭔가 되게 뭔가 기존의 약간 관념들이 약간 좀 많이 파괴되는 느낌. 왜냐면 거기 주인공으로 딱 나오는 커트 러셀 있잖아요. 걔가 끝까지 갈 것 같더니 그냥
중반부에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리고 되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고 그리고 막 되게 잔인한 상황인데도 뭔가 잔잔한 재즈 음악이 막 나오고 그런 것들 되게 마음에 드는데. 헤이트 플레이. 나는 제일 재밌게 봤던 건 바스타즈. 아 바스타즈도 거친의 재밌었어요. 손길. 거기서 크리스토퍼 왈츠. 아 크리스토퍼 왈츠 너무 대단하죠. 진짜 걔 나오는 장면이 나는 퀸틴 타란티노 영화 통틀어서 제일 흡연력 있고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와, 처음에 그 프랑스 맞아요. 농가 찾아가가지고 유대인 혹시 숨겨놓은 사람 있냐 그쵸. 해가지고 막 정말 젠틀하게 얘기하는데 막 내가 보면서 오들오들 떨었네 막. 손에 땀을 쥐면 그 배우가 오스트리아인가 사람인데 퀸틴이 발굴한 그 배우고 퀸틴 영화 통해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2번 탔어. 바스타즈를 1번 타고 장고를 1번 장고. 더 타고. 뭐 저 장고는 좀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 그래? 개인적으로. 근데 즉 장고 사람들 많이 뽑잖아요. 퀸틴에서 최고 영화로. 장고는 조금 제 스타일 아닌 것 같고. 저도 바스터즈 되게 좋아하고. 헤이트 브레이. 난 바스타즈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그 데스프루프. 아 데스프루프. 거기에 이제 미친 사이코가 자기 차를 개조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치고 다녀. 그런 영화인데 이제 딱 여자 4명이서 타고 가는 차를 보고서 이제 그 걔가 달라붙은 거야. 공격을 하려고. 근데 그 여자 4명이 만만치가 않아. 한 명은 스턴트맨이고 하여튼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처음에는 당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그 미친 사이코를 차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4명이서 모닥불을 때리거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냥 딱 뒤돌차기를 팍 치면서 그 미친 사이코가 확 날아가면서 영화가 딱 끝나. 근데 와 마지막 장면의 통쾌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데스프루프라는 영화 한번 조금 덜 유명한데 하여튼 정말 재밌게 봤던 그 정도? 네. 배우는 누구 나오지? 배우는 이제 뭐 되게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와요. 하비 케이틀. 하비 케이틀이 이게 참 한때 미국 인디 영화계 참 뭐 대보와 같은 유명한 배우였는데 이 배우가 신문래 감독의 라스트 가파드에 나왔거든요. 혹시 몰랐니? 들어봤는데 그 영화 잘 안 봐가지고. 아 그래? 신문래 감독이 라스트 가파드에 하비 케이틀이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그 통탄해하면서 아쉬워했지. 아 하비 케이틀이 참 배우가 빚이 많나? 무슨 일인가 이거 도대체. 그래서 그 마틴 스콜세지의 페르소나가 지금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 그 전에는 로버트 드니로였고 제일 처음에는 사실 비열한 거리 주연이 하비 카이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비 카이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참 볼 때마다 뭔가 모르게 안쓰럽게 됐어. 지명래 감독님들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연기 참 좋고. 그렇죠. 여기서 연기 다 좋고. 그리고 마이클 매드슨이라는 사람 나오는데 미스터 블론드로 나오는 덩치 제일 큰 애지. 덩치 제일 크고 약간 미친 사이코패스. 사이코.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약간 뭐 퀸틴 타란티노 영화에 몇 번 출연한 헤이트 프레이에서도 나온 배우. 그리고 또 스티브 부세미. 지난주에 파고에 나왔던 덤앤더머에서 덤했었죠. 여기서도 약간 나사반 역할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팀 로스도 이제 펄프 픽션에서 그 식당 강도로 나오는 초반이랑 이제 후반부에. 여기서는 뭐 어떤 인물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위장 경찰로 나오고. 아 진짜 오렌지. 그쵸, 오렌지. 이 정도. 줄거리는 이제 그 6명이죠. 6명의 이제 갱이 보석상을 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총 8명이지 다 합치면. 총 8명이죠. 이제 왜냐면 이제 고용한 사람, 고용한 사람의 아들까지 2명 합해서 이제 총 8명이고 그 보석상 자체를 터는 사람은 이제 6명. 그걸 고용한 사람이 이제 캐벗이라는 사람이에요. 캐벗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6명 갱들을 이제 보석상을 털으라고 다이아몬드 털으라고 고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6명에게 그 예명, 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지어주죠. 왜냐면은 서로의 이름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은 6명 중 1명이라 잡혔을 때 그걸 말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프로답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6명에게 그 닉네임을 지어주는데 화이트, 블론드, 핑크, 브라운, 블루, 오렌지 이렇게 딱 6명을 지어주는. 그래서 그 6명은 이제 보석상을 털기 위해서 이제
가죠 보석상. 근데 일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와 있어가지고 그 경보기를 울리기도 전에 먼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들이. 그래서 그 보석상을 털긴 털었지만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체포될 위기에 처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을 쏘면서 각자 알아서 다 달아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블루하고 브라운이 죽게 되죠. 근데 그 브라운이 죽는 역할이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예요. 그 브라운이라는 사람. 6명이 털다가 2명은 거기서 현장에서 죽고 그쵸. 탈출하다 죽게 되고 네 4명은 명이 살아남아서. 탈출하게 돼서 이제 모이기로 한 창고에서 모이게 되는데, 근데 처음으로 거기를 도착하는 사람은 이제 2명,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흩어져서 탈출했기 때문에 이제 흩어졌다가 각자 이제 창고로 모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처음으로 도착한 사람은 화이트하고 오렌지예요. 근데 그 오렌지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차를 뺐다가 그 차 주인 여성한테 총에 맞아서 복부에 총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하게 돼서 이제 총상을 입고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경찰 때문에 병원은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범죄자들인데 어떻게 그 자기 체포해달라고 하는 꼴이잖아요. 그 병원에 간다는 건. 그래서 화이트가 병원에 못 데려가요 걔를. 그래서 창고에 일단 눕혀놓고 그 캐벗한테 연락해서 그 의사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 좀만 참아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착한 사람은 핑크라는 사람인데, 핑크가 이제 스티브 부셈이죠. 이제 핑크가 도착해서 그 보석상 털 당시를 얘기하면서 이거 뭔가 수상하다. 우리가 도착했는데 그 사람이 경보기를 울리기도 전에 경찰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거는 함정이다. 그렇죠. 이건 함정이다. 이거 누가 우리 중에 누군가 배신자가 있고 미리 그걸 밀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를 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의심하면서 이제 좀 대립을 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블론드가 도착을 합니다. 그 창고. 블론드는 되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보석상에서 이제 총격전이 일어난 것도 그 사람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왜냐면은 경보기를 누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보석상을 털 때. 근데 직원이 누른 거예요. 그럼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그냥 그걸 보자마자 총을 팍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도 걔네한테 이제 총을 이렇게 쏘고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아수라장이 완전히 돼버린 거죠. 그래서 화이트는 이 블론드를 싫어해요. 프로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발적으로 총을 발사해 버렸다고 싫어하는데, 그 블론드가 경찰 한 명 납치를 해온 거예요. 탈출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경찰을 묶어놓고 신문을 하면서 어떻게 알아냈냐, 너네 중에 밀고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고문을 하기 시작하죠. 고문을 하면서 애를 막 때리면서 고문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고용했던 캐벗의 아들이었던 에디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창고로 얘기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놨냐, 일단 다이아몬드는 잘 가져왔냐, 어디다 놨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이아몬드는 핑크가 챙긴 거예요. 챙겼는데 그 창고에 오는 길에 어디다 숨겨놓고 이제 자기만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랑 화이트랑 그 그러니까 에디 자신이랑 화이트랑 핑크는 차를 타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지러 가고, 블론드는 넌 남아서 그 얘랑 그 죽어가는 오렌지랑 그 경찰을 좀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블론드가 둘이 거의 사실상 둘만 남겨진 거잖아요. 오렌지는 배에 총을 맞아서 죽어가니까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뭐 나는 경찰관 고문하는 나는 고문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막 아무런 그 경찰은 뭐 자기는 온지 몇 개월밖에 안 된 신입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몰라 보이죠. 좀 어리숙해 보이는데, 걔를 막 때리면서 갑자기 고문을 이제 귀를 막 자르고 이런 고문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휘발유를 자기 차에서 들고 와서 이제 휘발유를 뿌리면서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 근데 이제 불을 붙이려는 순간 오렌지가 딱 일어나더니 총으로 블론드를 팍팍팍 쏴버리고. 그 장면이 제일 그쵸. 오른에 있었던 약간 그쵸. 소우 느낌도 나면서. 그래서 딱 그 오렌지가 알고 보니까 그 잠복 경찰이었잖아요. 언더커버. 그쵸, 언더커버. 그때 잠복 경찰. 무관도로 치면은 양조위. 그쵸, 양조위. 신세계로 치면 이정재.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한테 난 사실 경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경찰은 알고 있었어요. 와, 근데 진짜 그 장면 봤을 때 멋있더라고요. 아, 귀 잘리고 죽어가는 와중인데도 끝까지 얘기를 안 했구나. 진짜 누가 그 총 쏘기 전까지는 진짜 모르는 사람 같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 말할 법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블론드는 총을 되게 많이 맞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데 그 에디랑 화이트랑 핑크가 도착을 나머지가 다 오죠. 그래서 나머지가 다 오죠. 이제 그 고용한 사람, 고용한 캐버까지 같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 블론드가 총에 맞은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얘를 왜 쏜 거야? 오렌지한테 얘기를 하죠. 오렌지한테. 근데 경찰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너네들도 죽이고 이제 다이아몬드를 자기가 챙기려고 하길래 내가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경찰 죽이고 널 죽이려 했다고? 이 경찰 이러면서 에디가 경찰을 그냥 쏴서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그 거짓말 치지 마라. 그 블론드는 사실 한번 경찰 그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의리를 지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캐벗이 고용한 일을 하다가 그 교도소에 가게 된 건데, 이제 그 교도소에 가기 전에 이제 경찰과 신문할 때 캐벗이 나를 고용한 거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바로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의리를 지키고 그 말하지 않고 4년간 교도소에 살다 온 거예요. 아니 근데 에디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까지 한 블론드인데 아니 우리를 다 죽이고 너 그 다 죽이고 다이아몬드를 가지려고 했다고? 거짓말 치지 마 이러면서 거의 약간 잠복 경찰이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화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화이트는 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렌지를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오렌지에 대한 약간 정을 좀 준 것 같아요. 오렌지에게 갱답지 않게. 그리고 총 맞은 것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핑크가 도착했을 때 그 오렌지 죽어갈 때 줄과 대화를 하는데 화이트가 병원에 데려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내 이름이랑 내 출신을 말해버렸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출신 무조건 그 갱들은 거기서 자기 출신 지역에서 범죄를 한 번씩은 저질렀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름도 아니까 조회해보면 다 나오고 우리도 줄줄이 엮일 수도 있고 캐버까지 엮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왜 얘기했냐. 근데 그만큼 이제 오렌지한테 정을 줬던 거죠. 화이트가. 근데 뭔가 뭐 정을 느끼고. 그래서 화이트가 그걸 말리죠. 아, 이 사람은 오렌지는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얘는 경찰 아니고 잘못 알고 있다. 근데 캐벗이 그 고용한 사람이 이제 오렌지 총을 겨누면서 아니 얘가 경찰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화이트가 아 이렇게 충동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얘를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캐벗이 얘만 100% 확신이 안 갔다. 처음에 고용할 때 내가 더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얘만 100% 그래서 얘가 경찰이다. 근데 화이트 입장에서는 되게 터무니없는 근거잖아요. 총을 겨누는 캐벗을 겨누면서 이제 얘를 쏘면은 나도 너를 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에디가 왜 우리 아버지를 겨누 하면서 화이트한테 총을 겨누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삼자 구도 세 명이서 총을 부정을 서로에게 겨누는 놈놈놈처럼 약간 그렇게 되는데 이제 캐벗이 먼저 이제 방아쇠를 당기고 세 명이 다 타다다닥 당기는 거예요. 셋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핑크는 같이 왔었는데 숨어 있다가 총격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죽거나 이제 죽어가는 걸 보고 다이아몬드를 챙겨서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는 총을 맞아서 죽어가면서 오렌지에게 가서 오렌지를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경찰서 들어가면 치료는 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경찰들이 이제 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창고로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때 오렌지가 약간 고해성사 하듯이 나 사실 경찰이 맞아요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화이트가 되게 흐느끼면서 멘붕이 오면서 이제 총으로 이제 오렌지를 겨누는데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치면서 총 버리라 이제 하는데 결국에 오렌지한테 아마 총을 쏜 거 같고. 쏜 거야? 확실하게 안 나오는 거 같던데. 총소리가 나요. 나긴 나는데 네. 누가 누구한테 쏜 건지는 확실하게 안 나오는 거 같아. 확실히 안 나오는데 아마 쏜 거겠죠. 쏘고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팡팡하게 총소리 한번 탁 나고 타다다다 이렇게 나는 거 봐서 먼저 오렌지를 쐈고 바로 이제 경찰들이 화이트를 발포한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 그리고 핑크 아저씨, 부셰미 아저씨도 다이아몬드 가방 같은 걸 밖으로 나갔는데 네. 그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되면 무슨 소리가 들려. 아 그래요? 밖에서. 그건 못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아저씨도 잡혔어요? 잡힌 것 같아. 그러면 좀 해석이 달라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봐. 소리가 좀 들리는 게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결국은 이제 일장 춘몽으로 끝나는 거지 사실. 그렇죠. 이게
근데 그 결과가 좀 더 깔끔한 느낌이지 않나?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세미라는 사람이 그 핑크가 더맨더머에서 더맨더머에서 핑크가 되게 나사 여기서도 물론 나사 하나 빠진 이게 항상 이제 항상 걔는 그냥 빠진 게 아니고 없는 것 같아. 처음부터. 아니 항상 이제 프로답게 행동하라는 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이 영화 상에서도. 그치. 프로는 나밖에 없는 거야. 다들 프로답게 행동해. 프로답지 않게 뭐 하는 거야. 근데 본인도 그렇게 프로답잖아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프로라면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뭔가 허둥지둥하고 횡설수설하고 잘 막 혼란스러워하고 이런 점도 뭐 전혀 프로답지 않고.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잡히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 초반에 갱들이 모여서 이제 에디랑 그 고용한 캐버까지 모여서 다 8명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식사를 다 하고 이상한 잡담을 하다가 식사를 다 하고 팁을 내야 되는데 팁을 안 낸단 말이에요. 핑크는 그 팁을 걔는 그냥 최소한의 그런 정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받을 자격이 있으면 주겠지만 그 외에는 그냥 정 때문에 뭐 그냥 주는 건데 이 웨이터리스에게 왜 나는 정을 느껴야 되고 왜 그 사람의 뭐 사정을 생각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 약간 이런 여기서 보면 딱 프로죠. 딱 어떻게 보면 제일 냉철하고 판단력 왜냐면 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런 상대방을 갱의 입장에서 프로랑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 여기서 뭐 스티븐 부세미의 어떤 배우로서의 이미지, 외모, 말하는 투 이런 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팁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냉철한 프로의 느낌보다는 쫌생이 느낌으로 보지 않니? 나는 그래서 이거 완전 쫌생이구만. 저는 그래서 저는 그 갱들의 프로란 그런 거잖아요. 나 절대로 남을 고려하지 않고 남의 상황 이런 걸 왜 고려해야 돼? 오로지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이런 것만 딱 쟁취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게 딱 거기서 보이는 거죠. 내가 이 웨이터가 1달러 받을 만한 그런 서비스를 나에게 제공했으면 보답으로 주겠다.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왜 이 사람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람 처지를 고려해야 되냐? 그냥 안 주겠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시간 동안에 웨이트리스가 나한테 커피를 따라줬는데 3번밖에 안 따라줬어. 아니 3번이 지금 3번 따라주면 된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거 맞는데. 너무 웃긴 거야. 웨이트가 나한테 지금 6번은 따라줘야 되는데 3번밖에 안 따라줬어 이 말을 하거든. 근데 야 와가지고 카페 그 밥 먹고서 커피를 6번 따라줄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받아봤으니까 그런 말 한 거 아닐까요? 6번을? 그쵸. 미국 사람들은 내가 몰라. 그쪽 문화는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카페 밥 먹고 나서 커피를 먹고 다 먹으면 따라준다고 쳐 6번까지 마시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나 이게 너무 웃긴 거야. 3번밖에 안 따라줬대. 아니 많이 따라줬. 3번 따라줬으면 4잔 먹은 거야 커피를. 진짜 많이 따라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가장 프로다운 사람이 냉철하고 가장 프로다웠던 사람이 돈은 다 챙겨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잡혀버렸다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영화입니다. 걔는 내가 볼 때는 욕심은 많지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그쵸. 그래서 그냥 분열하고 파괴되어지는 내가 볼 땐 그런 캐릭터는 좀 느껴지더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서 팀 얘기할 때 사실 제일 그래도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팁은 줘야 돼. 여기서 여급들은 사실 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뭐 배운 게 많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 일을 해서 그래도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게 팁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 하드카이틀이었거든요. 미스터 화이트. 그래서 보면은 걔가 결국은 보면 마지막까지 오렌지라는 그 친구 사실은 언더커버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얘기하면서 막 자기랑 통하고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랑 고향도 얘기하고 친해졌겠지. 근데 끝까지 어쨌든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 그것도 사실 그 팁 장면이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자기 보스를 어떻게 보면 고용한 사람 보스잖아요. 보스를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그 오렌지를 지키려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갱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풀어하지 못한 거죠. 이런 일말의 정이라도 준다는 것과 그래서 이런 멍청한 약간 정 때문에 이렇게 일을 그르치게 되는
하비 카이틀 때문에 그쵸. 일이 그르쳤다. 그쵸.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뭐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나는 어떤 퀸틴 감독 영화 중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였거든. 아,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고 사람들이 뭐 극찬을 하는데 나는 그때 처음 봤을 때도 별로 그렇게 막 와 좋다라는 느낌 못 받고 이번에도 좀 그랬어. 그래서 이유가 뭘까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내가 느와르를 되게 좋아하거든. 네. 근데 느와르 이번에 내가 다시 보면서 느꼈어. 난 느와르를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 영화의 장르는 느와르잖아. 근데 느와르는 사실 내가 생각할 때는 묵직함이 있어야 돼. 무게감, 어떤 그 분위기, 그쵸. 무간도 같은 느낌의 어떤 그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 묵직한 무게감, 어떤 그 묵직한 무게감을 짊어지고서 어떤 그 프로로서 일을 하는 어떤 남자들의 모습, 뭐 그런 거에서 좀 재미를 내가 좀 몰입감을 느끼는 것 같아.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는 내가 무게감이 없는 느와르구나, 이거는 정말 가벼운 느와르구나 라는 느낌이 들거든. 왜냐면 말이 너무 많아 맞아요. 애들이. 근데 수다를 너무 많이 그쵸, 떨어. 수다를 너무 많이. 그래서 모르겠어. 느와르가 꼭 무거워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느와르 영화인데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물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나는 하여튼 무간도 같은 느낌이 좋나 봐. 좀 뭔가 묵직한 어떤 고뇌와 어떤 책임과 여기서 인물들은 사실 어떤 뭐 감독이 어두겠지만 사실 배경이 전혀 드러나지 않잖아. 왜 그렇게 범죄를 계획했는지. 그러니까 일단 인물 자체에 배경이 없으니까 인물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살짝 주긴 하는데 깊게 주진 않죠. 깊게 주진 않지. 몇몇 인물한테만 그렇죠, 살짝 몇몇 주는데 인물한테. 하여튼 이렇게 몰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캐릭터에 대해서 마음을 잘 가지도 않는 것 같고 더군다나 다들 수다쟁이다 보니까 아니 무슨 씨 마돈나 노래 가지고 뭐 몇 분을 떠들고 팁준이 많아가지고 몇 분을 떠들고 근데 오히려 약간 그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의 모습? 그쵸. 이런 수다스러운 모습. 수다스러운 모습. 그래서 저 하비 카이텔도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정말 일반인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아닌가. 일반 사람. 어쩌다 한번 착한.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영화에서 그래도 제일 어떤 뭐 캐릭터 중에 공감이 될 수 있는 캐릭터,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캐릭터 한 명 뽑자면 하비 카이텔이라는 생각은 들거든.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좀 인간적이고 뭔가 저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정. 원래 나쁜 놈인데 이제 가끔 착한 그런 나쁜 놈인. 하비 카이텔이 진짜 뭐 다 범죄자니까. 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착하고 사실은 우리 이익을 위해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욱더 약간 공감이 되지 않았나.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또 어쩌다 착한 것들 때문에 또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보면서 좀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나. 하비 카이텔. 그리고 이 영화는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게 이 영화는 어쨌든 데뷔작인데 얼마나 대단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어요. 투자도 많이 못 받을 테고. 근데 그 투자를 얼마 못 받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도 많이 투입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되게 영리하게 이용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보석상을 어쨌든 간에 사건의 발단은 보석상을 터는 것부터 시작인데 보석상을 터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면서 그 대화만으로 그 묘사만으로 보석상을 어떻게 털었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이 발생했고 이렇게 끌어가는 게 너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석상을 턴 장면을 본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대화만으로 이렇게 끌어가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말 많은 느와르긴 한데 말 많아서 오히려 더 신선하고 뭔가 재밌고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 인물들 배경이 살짝 그 플래시백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잠깐 모습 비추다가 그 사람이 왜 이 일에 합류하게 되었는지 이런 모습도 이제 시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연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좀 이런 어떻게 보면은 퀸틴 타란티노 영화가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대화만으로 만들어내는 긴장감과 물론 액션도 많이 나오지만 대화만으로 이게 백미잖아요. 약간 퀸틴 타란티노 영화 그거에 초석으로서 되게 되게 날것인데 잘 만든 타란티노식 영화의 약간 날것의 정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재능 있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사실 그 예산을 가지고 참 머리 참 좋게 참 잘 만들었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되게 한정된 공간에서 딱
이야기를 대사만으로 풀어가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여기서 이제 또 편집의 또 묘미가 또 잘 살아나는 영화잖아. 그쵸. 과거랑 현재랑 왔다 갔다 하면서 과거랑 플래시백 현재 들어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사실 펄프 픽션 들어가면 이게 더 복잡해지면서 거기서는 이제 관점이 아예 그냥 그쵸. 두 명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 복잡하게 한 사건. 가는데 뭐 하여튼 그런 뭐 이 영화의 편집까지는 사실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맞아요. 해야 되나 싶은 느낌도 있는데 사실 펄프 픽션은 너무 그게 정교해가지고 펄프 픽션의 어떤 그 편집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쵸. 가교 역할로서의 이 영화 나는 뭐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난 보면서 마지막에 다 죽는 거 보면서 문득 예전에 한국 영화 도둑들 생각났거든. 도둑들에서 마지막 엔딩이자 내가 영화 보면서 내가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엔딩을 잘 기억을 못해. 네. 해피 엔딩인지 새드 엔딩인지 그 커플이 이어졌는지 헤어졌는지 내가 기억을 못해. 난 늘 그렇더라고. 도둑들에서도 마지막에 어쨌든 뭐 훔쳐가지고 잘 된 애들이 있었나 아니면 다 좀 망했나? 아마 그 전지현이 훔쳤었는데 응. 최후의 다이아몬드인가요? 보석 어떤 다이아몬드였나? 보석 최후에 훔친 가지게 된 사람 전지현인데 아마 그거를 이윤석이 한 번 더 뺏을걸요. 그 약간 엔딩. 김윤석이? 아 맞지 김윤석. 그러면 김윤석이 결국은 그거 가져가는 거야?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그랬나? 막 하고. 김윤석은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네? 그랬나? 나도 도둑들 보면서 중간에 막 죽어나가잖아. 그쵸. 중간에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 막 뭐 김수현 같은 경우에 막 잡혀가고 그쵸. 하는 거 보면서 아 참 뭐 저렇게 참 똑똑하고 매력 있고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참 뭐 저렇게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범죄 이런 거 보면서 오히려 그 허무감이 되게 좀 좋았던 느낌이 있었거든. 이 영화도 다시 보면서 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보면서 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해줬어도 또 어느 순간 느껴지는 인생의 허무함하고도 좀 맞닿으면서 그 정서는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약간 동양적인 정서의 느낌 같기도 하고. 실제로 아마 홍콩 영화 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제작한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지. 그 홍콩 맞아. 노아르. 그거는 그러네. 약간 동양적인 느낌이 거기서 온 건가? 그쵸. 마지막에 다 그냥 죽어버리는. 아마 그 장면 자체도 오마주로 알고 있어요. 홍콩 어떤 세 명이서 같이 네, 총 드는 거. 용호풍문이라는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막 저는 그리고 또 막 오렌지 위장 경찰 걔가 이제 그 우리 갱 무리들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내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 저도 그거 되게 경찰들 만나는 장면. 지어낸 이야기인 거를 물론 그 갱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면에서 그쵸. 걸리면 안 되는데라는 긴장감이 들더라고. 그쵸. 그래서 그런 긴장감이 들면서 저거는 사실 허구고 그쵸. 쟤들 다 경찰인데.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는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걸까 질문이 한번 던져지게 되더라고. 그 장면 진짜. 연출이자 대단한 장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 영화는 결국 오렌지가 살리는 애. 맞아요. 오렌지 누워 있다가 총 쏴서 그냥 이렇게 죽이고, 그다음에 경찰들 만나서 이제 오줌 싸고, 그쵸. 그래서 이제 살리는 영화구나.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참 그래요. 마지막으로 뭐 예전에 들었던 표현인데 쿠엔틴 타란티노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주제 자체가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화에 대한 영화, 어떤 영화를 이렇게 해서 찍을 수 맞아요. 있다라는 어떤 또 영화는 편집의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본질을 좀 이렇게 잘 표현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면서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하게끔 되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퀸틴 타란티노 영화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펄프 픽션 하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줄거리 설명 정말 네. 어려울 것 같아. 그것도 그래서 조수제기도 재밌지만 펄프 픽션도 한번 보셨으면 마음에 드셨으면 펄프 픽션도까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들 어쨌든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 또 건강 또 조심하라는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너무 심하가지고. 그런 거 조심하시고 또 연말 연초
또 뭐 전혀 뭐 연말 연초 느낌도 안 들고 이번 주 지금 성탄주일이고 또 주중에 또 성탄절이 있는데 분위기가 사실 뭐 전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쉽지 않은 시기인데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요. 이 영화 다 보고 나서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참 영화의 끝이 어떻게 보면은 뭐 희망도 꿈도 없이 그렇게 끝나버린 영화, 거기서 그냥 아예 그냥 영화는 뭐 끝나버렸고 더 이상 어떤 뭐 긍정적인 메시지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이 아닌가. 아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지금 코로나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참 웃을 일 없고 다들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그때가 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이고 예수님 오심을 좀 더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금요일에 있을 또 성탄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땅에 또 빛과 또 이전에 없었던 소망으로 또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배 온라인으로 잘 드리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한 주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